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8월에는 꽃과 식물과 함께하는 힐링 일자리라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아숲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에는 뭐 냇가, 들판, 산 그게 다 저희 놀이터였죠. 그리고 이제 저녁 먹으라 하는 소리 듣고 집에 들어가면 뭐 저희가 다 꼬지재한 모습으로 들어갔으면서도 사실은 그 체험이 저희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터전이 되곤 합니까?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뭐 아시겠지만 학원이다 가외다 흙 만져볼 기회도 없이 살고 있고요. 굉장히 삭막한 사회를 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유아숲 지도사라는 걸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야, 숲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숲과 관련된 이제 직업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영상 볼 때마다 제 느낌 자체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 무슨 수업인 것 같긴 하죠. 분명 선생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사실은 숲과 함께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죠. 마음껏 뛰어놀고 뭐 위험해 했던 부분도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조심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너무 강박관념에 젖어서 못하는 일들도 한번 과감하게 자연에서 하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숲 체험 활동을 하면서 교육 활동도 하고 이러한 곳을 저희가 숲 유치원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놀게 하는 숲 유치원이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숲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도와주는 유아숲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만나는 꽃과 식물과 함께하는 힐링 일자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최근 과외나 학원 대신 숲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숲 체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숲 유치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숲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유아 숲 지도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유아숲 지도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유아숲 지도사 박윤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한국숲유치원협회 권태현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선생님, 저희 신직업 발견 첫 번째 공식 질문이거든요. 박윤주 선생님,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도봉구에 있는 반딧불이 유아숲 체험장에서 유아숲 지도사로 활동 중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유아숲 지도사입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자, 그러면 유아숲 지금 체험장이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또 얘기 들을 때 숲 유치원이라는 얘기도 했고, 몇 가지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님 나오신 김에 협회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일단 이런 것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아숲 체험장, 숲 유치원, 그다음에 유아숲 지도사 어떤 걸까요?
숲 유치원이라 하면은 네.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네네. 그런데 행정적인 용어가 이제 조금 이제 혼란스럽긴 그러게요. 한데 예. 이게 숲 유치원은 유치원이란 단어는 교육부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정해진 단어거든요. 그렇죠. 이 산림청에서 이 용어를 쓰려고 보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아, 이게 교육청에 먼저 잡힌 용어니까. 그렇죠. 법으로 잡혀져 있죠. 잡혀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예. 만드는 게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지 어떤 그 성격의 문제나 이렇다기보다는 아, 예, 행정적인 그렇습니다. 차원의 문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설명 계속 해주시죠. 예. 이렇게 그리고 그 용어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통틀어서 네. 아주 숲에 가서 노는 이제 애들을 숲에 가서 이제 노는 걸 가지고 그냥 숲 유치원이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네.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른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실제로는 예. 그 뭐 맞네요. 숲 숲 유치원이라고 끝났죠. 그렇죠. 숲 유치원인데 누가 봐도 숲 유치원이고 저희가 옛날에 왜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큐도 보고 그랬잖아요. 네. 선진국에서 이제 해외에서는 숲에서 나가서 노는 유치원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갑자기 숲 체험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약간 의아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는 게 예. 전국에 유치원은 한 8,000개 정도 있고요. 어린이집은 48,000개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어린이집은 뭐냐 이거. 그렇죠. 그런 개념 아니고 그 유아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을 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통틀어서 숲 활동을 하면은 숲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숲 유치원 자체도 이제 종류가 많고 그런데 왜 뭐 종일 다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며칠 가고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그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면은 매일 가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숲터나 뭐 이런 데 정해진 데가 없으면은 네. 어쩌다가 그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반이라 하고 그 매일 반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체험식 숲반을 그렇죠.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그렇게 있죠. 이제 체험식 숲반과 매일 반 그렇게 좀 나눠주시면 알겠습니다. 쉬울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숲 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그리고 큰 오해 없이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그럼 이제 유아숲 지도사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일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그렇게 들으면서 이해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일 하시나요? 네, 유아숲 지도사는 네. 숲 생태에 대한 지식은 물론 네. 유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예. 네, 이렇게 숲에서 유아들의 올바른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위해 지도 교육하는데요. 네네. 교육 이외에도 놀이, 상담, 보호,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일단 유아교육 플러스에다가 또 숲 생태라는 부분이 같이 일단 결합된 상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체험은 어떤 거 위주로 많이 하세요, 지금? 네. 우선 본격적인 숲 활동을 하기 전에 네. 먼저 유의사항을 그거 알려줍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뛰거나 혼자 다니지 않고 그렇죠. 함께 행동하기, 그리고 벌이 나왔을 때의 대처법 등 이런 그러네요. 것을 벌이나 대해서 어떤 알려주고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유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안전교육 네. 끝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 안전교육이 끝나면은 숲에 대한 교육을 하고 놀이를 하는데요. 네. 나무, 돌, 풀, 뭐 곤충 등 관찰하기, 자연놀이, 전래놀이, 또 자연물로 만들기 예,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아까 저희도 처음 얘기했지만 뒷산에서 놀 때 저희가 정말 뭐 하나 해도 시간 그렇게 가듯이 그래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듯이 이렇게 만들기, 뭐 체험하기, 뭐 해보기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아이들 시간이 뭐 훌러덩 네, 가지 않을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런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해볼까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걸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네.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노는 방법을 찾아서 놀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서 선생님을 불러서 이렇게 했다. 그렇죠. 이런 자기네가 방법을 만든 거니까. 알려주기도 하고 예. 그러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겠어요. 네. 왜냐하면 자연에서 노니까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아,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애들을 그렇게 놀게 해본 적이 없어서 참 아쉬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겁니다. 가시긴 할 텐데요. 저희가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신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 잠깐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말씀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권인사님께서도 제가 좀 부탁드리면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네,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는데요. 네.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나무 통에다가 네. 뭐 이렇게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만져도 보고 건드려 보고 네.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네. 뭘까요? 아, 지금 여기에 작은 스포이드처럼 생겨 있는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걸 가지고 개미를 잡는 거예요. 아, 지금 개미 잡아. 요새는 교육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네. 이걸 가지고 개미를 잡아서 관찰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곤충 중에 하나가 개미거든요. 사실은 개미가 곤충의 호기심 처음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자연에서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곤충이고요. 맞습니다. 그 예.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들이 이제 개미인데 그렇죠. 그 개미들을 자연에서 많이 숲에 오면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미를 잡아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수업은 조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먼저 곤충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곤충에 대해서 곤충의 생김새, 또 더듬이는 어디 있고 날개는 언제 달리나 네. 이런 것들, 다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요. 곤충을 또 제가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거기 롯베라고 하는 게 확대경이 있어요. 아, 예. 거기다가 넣고 예. 곤충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놀이도 하죠. 개미춤도 추고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재밌게 놀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사실 개미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놀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선생님. 네. 그리고 살아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교감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게임하는 그런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네, 네. 또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게 저희는 개미 막 잡았는데 옛날에 사실 막 잡고 막 그러다 보는데 아마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 안전의 문제도 생각하실 것 같고 또 자원보호 차원도 그래서 그렇지. 네. 그래서 아마 스포이드 같은 거 이용하시는 그렇죠. 교보제를 그게 그렇게 이제 쓰시나 그냥 봐요. 잡으면 손에 의해서 그렇죠. 또 손의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죽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손이 따뜻한데 음. 다른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뜻하지 않기 네. 때문에 뜨거운 열에 의해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제 그냥 아이들이 이거를 보통 잘 못하는 아이들은 죽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손을 꽉 잡아줘요. 그래서 아프니 안 아프니 개미는 이거보다 더 아프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아.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걸 알더라고요. 참 산교육이라는 말씀이 지금 잠깐 보고도 좀 느껴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화면 좀 볼까요? 네. 아 이거는 왔네. 매미가 왔네. 아시겠죠? 네. 네. 이거는 여름 곤충의 대표적인 게 매미인데요. 네. 이제 매미를 제가 숲체험장을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 이렇게 매미 허물도 나와 있고요. 매미가 이제 오랫동안 못 살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떨어져 있는 것들을 그렇죠. 제가 채집을 해서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매미의 생김새, 또 어떤 매미가 우는지, 그렇죠. 예, 그리고 참매미나 말매미나 이런 것들의 종류도 알려주고 매미가 울음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또 확대경을 통해서 매미의 어디에 털이 있는지 그냥 보면 털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털이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고 다리 모양, 눈의 모양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리는 들려서 매미가 있다는 것 자체는 아는데 네. 잡기도 뭐하고 또 엄마 아빠가 잡아다 주는 엄마 아빠도 없고요 이제 그리고 또 네. 잡아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숲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실 조금 미안하지만 수명은 다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좋은 교육 그러면서 자료로 교육을 쓰고 하니까 근데 그냥 애들은 신기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어머 얘들이 털이 이렇게 많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할 것 같고 네. 반응은 굉장히 좋죠 선생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직접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만져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게다가 지금 애벌레까지 있다가 되면 애벌레는 아니고요. 네. 애벌레에서 나온 매미 껍질. 껍질. 아, 그러니까 그게 어딥니까? 네. 예, 사실 죽은 애벌레 보는 거 이렇게 귀찮겠구나. 유튜브 보는 거 근데 그 껍질을 이 껍질 그 탈바꿈한 거를 그렇지. 보는 게 그렇지. 탈바꿈은 굉장히 맞습니다. 굉장히 다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볼까요? 아, 이게 저렇게 넓게 이렇게 저기서 네,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 아이들하고 제가 꽃밭 가꾸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씨를 심고 또 거기다 물을 주고 싹이 트면 이제 여름이 되면 여기 안에 이제 주로 봉선화도 많이 심고요. 코스모스도 심는데 여름이 되면은 봉선화 꽃잎과 잎을 채취를 해서 저희가 작은 조약돌 같은 걸 주워와요. 그 돌로 그런 잎들을 찧어가지고 손톱에 물들이기도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이게 이제 숲에서 자라고 크고 열매 맺고 꽃 피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1년 과정을 전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지요. 예, 지금 저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는 봄이에요. 봄에 그러면은 이제 도봉구 유아숲 체험장은 터밭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정말 방송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사님. 아이, 질문 들어오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야, 이사님 너무하시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어쩜 이렇게 리액션을 잘해 주실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질문도 근데 정말 저기는 저렇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가지고요. 넓은 공간에서 사실은 애들이랑 같이 갖춰진 하는 거는 거예요. 아니고요. 예. 그냥 잡풀들이 많이 자랐는데 그거를 일단 저기 이렇게 씨를 심고요. 아. 새싹이 다른 이제 잡풀들이 나올 때 같이 뽑아주기도 해요. 그것도 참- 그리고 또 풀과 우리가 심어주는 식물들이 어우러지게 자라는 것도 또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네요. 어. 지금 저게 이제 막 저 꽃도 피고 막 이런 거 이제 막 4월 초? 막 네. 4월 막 요럴 땐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처음 흙도 좀 만져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 움트는 것도 같이 느껴보고 이제 그런 시간 생각. 혹시 선생님이세요? 네. 저기,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봄에 지나고 5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쯤 되면 라일락 꽃입니까? 아카시 아카시아 꽃이요. 꽃이요. 예. 아카시 꽃도 그렇고 잎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은 그래요. 자연에서 하나 따는 거를 함부로 못 따요. 네. 우리는 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선생님 미안해 하나 따갈게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하죠. 미안해 하나만 우리 공부할 거니까 따갈게요. 네, 얘기하고 하는데요. 네. 주변에서 조금 이제 많아지면 제가 준비도 미리 해놓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이제 가지고 와서 자연물로 이제 만들기를 또 하고요. 또 만들기를 하고 나면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해줍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저희 그 뭡니까 이렇게 금강송이나 나무 이렇게 벨 때도 어명이요라고 얘기하고 허락받고 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교육이고 뭐 사실 뭐 큰 그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시키는 거는 뭐 간지럽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는가 그 하는 어떤 생각이 애들은 드네요. 말이죠. 예. 따고 미안해 거기 하지만 또 한 번 더 한마디 더 합니다. 고마워. 아이고, 예. 좀 보람 느끼시겠어요. 그런 네. 얘기. 확실히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뭐랄까 이 잠재성, 인성 뭐 이런 게 인성.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게 있긴 있는 거. 지금 저거는 아이들이 아트를 했네요. 네, 예. 아까 자연물 채취한 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얼굴도 만들어 보고요. 친구들 얼굴도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다 만들고 나서는 여기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나무 밑에 가서 갖다 주면은 자연물 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뒤처리까지 아주 그렇죠. 잘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놀고 뭐 교육했다 이런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아이들 저렇게 하는 거니까 활동이고 예술 활동 이럴 수 있지만 실제 그 랜드 아트라는 장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아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저렇게 랜드 아트 하시는 분들하고도 나중에 협업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 예쁘네요. 정말, 네, 네. 정말 예쁘네요. 예. 제가 아주 잘 만들어놔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랬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다음 사진은 네. 이사님이 설명해 이사님이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 보죠? 예, 얘기 좀 예. 해주시죠. 예. 그 저희들이 숲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요. 인디안 집짓기인데 저 집을 짓네요, 예, 저기. 예. 유아들이 직접 짓습니다. 그 유아들이 이게 협동도 되고 나무를 갖고 올 때 같이 긴 거는 같이 들고 와야 되고 협동도 해야 되고 네. 이래 집을 지면서
유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아들이 저걸 나무를 자기네들은 한 개씩 넣었지만 그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었어. 네, 네. 아빠도 못 짓는 집을 유아들에게 지었던 거예요. 제가 가장 숲에서 저도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네. 감동받은 게 유아가 조그마한 나무를 한 개 이래 갖다 놓습니다. 영화지요. 유아들에게 영화. 그냥 억지로 걸어다니니까 그렇죠. 영화가 예. 한 개 딱 갖다 놓고 제가 질문하거든요. 누가 집을 지었지요? 그러면 제가 지었다고. 아, 잘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물개 박수 막 치고 잘했다. 예.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그게 지금 유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숲교육을 통해 가지고 애들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저런 프로그램은 그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도 아이지만은 이사님 네. 자체도 좀 변하는 걸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 제가 그렇죠? 제가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미 사석에서 여쭤보니까 이미 공직에서 오래 계시다가 일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잠깐 놀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네. 경직되신 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놀리기도 했는데 실제 지금 아마 이사님도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이렇게 네. 행복함을 느끼셔서 오늘 방송도 되게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네. 교육적으로 참 좋은 게 이렇게 같이 들고 온다라든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놓고 갔을 때 다른 친구가 거기에 맞춰서 잘 놓지 않으면 집이 안 그렇습니다.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협업이나 협동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되니까 그리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만들 수가 집을 있네라는 어떤 그런 커다란 예. 보람이 예. 그런 차원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아 근데 저런 건 정말 저희들이 많이 했던 일인데 네. 어렸을 그렇습니다. 때 근데 네. 아 이걸 참 교육처럼 해야 된다는 게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또 더 없어지기 전에 또 저희가 또 다시 살려야 될 힘 같기도 하네요.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들 협회에서 예. 이제 유아 교육을 시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빠가 물어봐요. 오늘 그 가서 무슨 교육 받았지? 예. 그러면 저런 이야기 하거든. 그러면 아빠들은 옛날에 우리 했던 건데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교육을 시키냐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예. 아빠도 새롭게 새로운 예, 새삼 예.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 일단 사진을 좀 보니까 선생님 물론 아 이렇게 하시겠다 느낌은 왔는데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다양한 활동하시는구나라는 거 알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영상 설명해 주셨고요, 선생님.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신 게 있으세요. 아까 네. 제가 보니까 매미들인데 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설명 부탁드리기 전에 선생님 저희가 지금 그 숲 해설 그리고 숲 유치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역사라고까지 하긴 좀 뭐하지만 어떤 그 유래랄까 그런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숲 유치원은 그 1950년대 덴마크에 한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이제 숲에 가서 놀던 것이 시초가 되어서 그 유럽으로 퍼지고 유럽 전역에 있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제 도입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1995년도부터 부산에 이제 그 어느 대학의 어린이집에서 예. 이제 그 숲에서 생태 교육을 한 것이 뭐 방송을 좀 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점차 이제 확산되고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2008년부터 이제 산림청에서 중심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이래 되면서 네. 이게 지금 그 30년 됐다는 독일보다도 그리고 뭐 한 25년 됐던 일본보다도 더 그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서 한 800개 기관이 그러시군요.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교육 이쪽으로는 제가 많은 교수님도 뵙고 그 학회 이런 걸 보면요. 저희가 교육은 되게 한심하게 하잖아요. 지금 저희 정말 바보같이 하잖아요. 이 저 말도 안 되는 줄 세우기 교육에 뭐 획일화 교육은 하는데 교육 이론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느끼거든요. 창의 교육을 저희가 못해서 그렇지 창의 교육 이론이나 그런 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앞서 계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숲도 늦게는 시작하셨지만 예. 잘 조직하시고 촘촘하게 교육 프로그램 짜시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잘하니까 예. 이미 아마 그거는 벌써 이만큼 궤도에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예. 그건 사실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 갖고 있는 게 워낙에 그런 걸 잘하는데 문제는 제대로 쓸 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저희가 그런 얘기도 좀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선생님 그럼 요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네. 곤충의 눈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선생님 일단 크게 보면 2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겹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많은 개의 거죠. 난눈들이 모여서 겹눈이 되는 거고요. 예, 예. 곤충의 지금 여기 매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매미를 보면은 네. 여기 매미 겹눈 사이에 작은 우리 사람처럼 혼눈들이 3개가 또 맞아, 있어요. 뭐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보는 모습이 우리가 사람들하고 다르게 볼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요거는 혼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겹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곤충의 눈이 어떤가 예. 체험할 수 있는 체험경이에요. 예,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보여주시죠. 이렇게 눈을 대고서 보면은 예. 예, 저 한번 이렇게, 예. 보세요. 야, 요렇게 그 대고서 흰 쪽으로 한번 예. 보시면 전 이렇게 보면 네, 되나요? 그렇게 네, 대고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보세요. 아 이렇게 보인다고? 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만화경 같이 막 이렇게 그렇죠. 잘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 이제 평면화된 거. 그렇죠. 이 친구들은 이렇게 보겠죠. 그렇지. 예, 그래서 곤충이 이렇게 보는 이제 눈이죠. 아이들이 그런 곤충에 대한 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시간도 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또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예쁘게 만든 교보제로 하시니까. 예, 예. 그리고 요거는 아이들이 이제 작은 물체들을 관찰할 수 있는 확대경인데 네. 일단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매미라든가 이런 거 또는 작은 것들을 볼 수 움직이는 있게 애들은 이렇게 딱 하면 포집이 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볼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볼수 있는 이렇게 거니까. 뚜껑을 닫아서 이 안에다 포집해서? 넣고 눈을 그렇지. 아 이게 대고 우리 때가 확실히 다르네. 확인. 우리는 야, 네.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돋보기 같은 교육 경우는 움직이니까 볼 수가 없는데 이 안에다 넣어서 볼 그러니까. 수 있는 그런 예, 교재인데요. 정말 아이들 한번 뭐- 보시겠어요? 예, 이 개미 막 움직이고 막 이러는 건 너무 좋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 이게 애기 예쁘구나. 예, 굉장히 예쁘죠. 아, 사실 저희도 어렸을 때 보기만 했지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잔잔한 없어가지고요. 털 같은 거 다 예. 보이죠. 네. 예. 아, 열 그리고 배로 저희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네. 날개가 이렇게 빈티지 패턴이 예쁜 줄 처음 네. 알았습니다. 예. 굉장히 예쁘네요, 그 날개가. 매미 이름이 유지매미예요. 유지매미. 예, 유지매미는 이게 저희가 흔히 보는 매미인가요? 산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매미인데요. 도시에서 보는 것보단 산에 많이 있고 예, 네. 매미 우는 울음소리가 보통 맴맴맴 하잖아요. 네. 근데 유지매미는 그렇게 울지 않고 네. 약간 기름 끓는 소리 같이 운다고 해서 지글지글지글 이렇게 울거든요. 그래서 매미 우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매미 소리예요. 그렇구나. 아,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네, 친구 아주. 색깔이 아주 잘생겼네요. 예뻐요. 예, 잘생겼네요. 아주 익숙하고 잘생긴 매미를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좋네요. 네. 너무 열심히 보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가져가시죠. 그 아이들 반응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실제적으로 자기가 잡을 수가 없는데 매미채를 줘서 잡기는 해요. 근데 다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떨어져 있는 거 사실 개미가 많이 가져가거든요. 개미가 가져가기 사실 전에 그거 보는 것도 공부죠. 네, 개미가 발 빠르게 아주. 가서 예. 매미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네, 하고 네. 실제 또 손에 보라고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근데 만지면 예, 예. 매미 다리가 까칠까칠한 것을 아, 네. 이제 손바닥으로 그렇죠. 느끼게 그렇죠. 하고. 사실 아, 지금 맞아 이거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을 때 우리 저 작가님하고 이렇게 PD님이 이거 정리해 주셨잖아요. 사실 때 막 어렸을 때 이런 거 체험 못 하고 자랐던 세대들이니까 이렇게 아까 뭐 무서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놀리기도 했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안 해보면 그럴 텐데 아이들이 자꾸 접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제 보니까 그런 느낌도 나고요. 선생님 사실 이 교육적인 효과라는 문제 저희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건 뭐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효과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교육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활동하기 때문에 신체 발달에 도움이 예, 그렇죠. 되고요. 예. 그리고 항상 자연을 관찰하기 때문에 호기심과 관찰력이 네, 길러집니다. 예, 예, 네. 그렇죠. 이건 진짜 게임 해가지고는 알 수 없는 네. 그렇게도 생길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막 이렇게 집 짓고 뭐 이러면서 생기는 협동심이나 뭐 네. 창의력 같은 것도 굉장히 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실 학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애들 그럼요. 이렇게 네. 막 뛰어노는 거 보면은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냥 자연에서 아이들을 그냥 풀어놓기만 해도 그렇죠.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교육을 하지 않아도 맞아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어떤 효과 보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네. ADHD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 뭐냐 요즘 좀 많이 알죠. 주의력, 그 뭐 주의력 결핍, 결핍증. 과잉 행동 장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게 뭔지도 몰랐죠.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 예.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애들이 주의력이 산만하게 되는 숲에 가서 활동하는데 지금 아까 보셨지만은 그렇게 재밌는 거를 집중해가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집중해가 보기 때문에 그거 놀아도 잘못하면은 다칠 우려성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네네. 소근육, 대근육이 활발하게 활동해 가기 때문에 참 좋고요. 그리고 아까 박 선생님이 준 낙엽 가지고도 뭐 나뭇잎 가지고도 얼굴을 그려도 그렇죠.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재료가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연 소재를 예, 가지고 예. 다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 창조력이 예, 생깁니다. 예. 그거 유창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 가지를 가지고 애들은 10가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숲놀이 유창성이라는 말은 저도 안 쓰다가 오늘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떼어놓는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럼요. 유연한 것과 창의적인가 같이 합쳐져 그렇습니다. 있는 예. 좋은 말이네요, 진짜. 예. 그러한 것들이 숲에 가면은 음, 억지로 된 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이제 저희가 화면도 봤고 선생님 계신 곳도 참 잘하는 곳이지만 여기도 이사님이니까 네.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또 그 체험장이랄까? 예, 유치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왜 예. 이제 홍콩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옵니다. 오면은 어디를 안내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원암 유치원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원암 유치원은 집 자체가 입구에 보면 기아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숲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그냥 보유하는 숲입니다. 예. 용인에 가면 세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이 같이 하기 때문에 애들이 재활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나가 노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지금 또 나름대로 특수한 상황, 오늘 그렇죠. 기능적인 어떤 차원에 집중을 하더라도 예. 저희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네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아 숲 지도사는 숲의 생태를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숲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점서 함양과 인격 형성을 도우며 또 숲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안전을 지도하는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유아숲 지도사 관련된 조금 실질적인 얘기 해드려서 좀 정보도 드리는 시간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박윤 선생님은 저희 공부할 때는 유아숲 지도사라는 건 사실 없었으니까 네. 예,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도봉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도봉산. 네. 또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도봉산에서 태어나서 도봉산에서 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예. 네, 산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뭐 네. 산딸기도 따먹고 뭐 물장난, 흙장난 뭐 그런 놀이를 많이 하면서 예.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졌어요. 네,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 때 지치지 않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정말 아이들에게는 자연이 최고의 장난감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동아리로 숲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때 뜻맞는 분들과 같이 몇 명이서 이렇게 숲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숲해설가 그때는 숲해설가가 먼저 자격증을 그게 딸 수 비슷하죠, 있었고. 선생님. 그게 저희가 조금 붐이 일어난 게 지금 한 10년 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숲에 살다가 한 5, 6년 빠르죠. 빠르고 치유사도 요즘 있고. 치유사는 조금 늦게요. 예,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두 분 다 모셨기 때문에 오늘 아주 세트입니다. 아주 잘해가지고 예. 그래서 숲 공부하면서 숲해설가를 먼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아숲 지도사를 했는데요. 숲해설가 자격증도 있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숲해설가를 하면서 유아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유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유아들과 같이 활동하는 게 제일 즐겁고 그래서 유아숲 지도사를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하고 맞아요.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저희가 시인 직업을 발견하면서 뭐 저도 많이 강조하고 제작진도 강조하지만 항상 뭘 하다 보면 이렇게 진화하거나 다른 네트워크가 생기잖아요. 바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숲이 좋아서 일단 동아리 만드셔서 자발적으로 공부하시다가 숲해설가 따시고 또 그 활동하시다 보니 아이들과 활동하는 게 너무 좋구나 했는데 또 그때 마침 이렇게 유아숲 해설가 지도사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도전하실 수 있고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신직업 혹은 미래 사회가 이 밸류 체인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보시면서 또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또 이제 후배님들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좀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윤희 선생님도 얘기해 주시고 또 이사님도 보충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네. 어떨까요?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네.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이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네. 민간 자격증이 그러니까 아니고. 교육에는 예. 산림교육론, 산림생태계, 유아교육, 안전교육 등 한 21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네, 네. 평가를 거쳐서 자격증을 받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더 여기에 보충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뭐 교육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예, 이렇게 해주시죠. 예. 자,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은 이제 협회는 201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걸 하게 되었고요. 협회 발족 목적 자체가 2010년도에 만들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네.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전국에 한 11개 기관이 있었는데 금년에 또 3개 기관이 더 만들어져서 예. 13개 기관에서 예. 그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기간은 한 기간마다 다르지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금액도 한 180만 원 뭐 내외로 네. 뭐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네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월 교육 과정을 제가 지금 끊었다 그러면은 제가 내야 될 돈이 얼마인가요? 180만 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기간마다 좀 다르다는 것도 네.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이제 6개월짜리 다른 경우도 있고. 이게 그 지형 뭐 이런 거하고도 또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지역의 특성 뭐 이런 게? 그것보다도 예. 그 양성하는 기간의 사정에 따라서 네, 예, 좀 알겠습니다. 달리합니다. 네. 이미 그리고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뭐 완전히 지금 정형화 잘 되어 있는 상태실 거고요. 그럼요. 그죠? 예, 예. 거기다가 또 유아 교육까지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숲 이거에다가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음. 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전망이나 뭐 이런 태도도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예. 뭔가 이렇게 좀 같이 융합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예. 것 같고 210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선생님께 들어가려면 무슨 사이트 주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사이트 그냥 예. 한국숲유치원협회 치시면 한국숲유치원협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막에도 나가겠지만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어떤 곳에서 활동하는지 좀 여쭤볼까요? 이 숲 지도사는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까? 네,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네. 일반적으로 유아숲 체험장이나 유아숲 체험원에서 일할 수 있고요.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숲반의 숲 선생님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숲, 터, 네. 예, 거기서 할 때 네.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 일주일에 2시간이 됐든 뭐 몇 시간이 됐든 그리고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 한 가지 여기서 예. 이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예. 산림청에서 법으로 정해진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숲 지도사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잘 됐다. 이게 이제 산림교육 전문가를 하면 3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숲해설가, 예. 유아숲 지도사, 숲길 체험 지도사 예, 이렇게 예. 3가지 산림교육 전문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숲 지도사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예. 그거는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잘못된 정보가 아이들한테 처음 자연 접하는 그 과정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왜곡된 자연에 대한 태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 굉장히 유아숲 중요하네요. 지도사 양성기 과정에서 유아 발달론이라든지 유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런 것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참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저희 지금 현황 정도 이렇게 정확하진 않으셔도 예. 저희 숲
뭐 그 체험장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현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예, 예. 전국에 이제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된 건 한 100여 개 돼요. 그리고 100여 개가 100여 개 됩니다. 오, 많네요. 예. 예. 그리고 3,000평 미만이 되는 뭐 유아숲 체험장 정도는 네.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아,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2, 300개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를 일토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일토 이게 더 늘어날 분명히 전망이고. 이게 이제는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시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 뭐 이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있으면 어떻게든 공간이 있으면 아, 어떻게든 하려고. 아이들 좀 더 좋은 그런 거 교육.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 그 협동조합 얘기도 잠깐 뭐 이렇게 사석에서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어떤 방향이 되겠죠? 네, 지금 요즘에는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숲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 아니면은 다 국가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고 네. 같이 협동조합으로 해서 그 운영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으네요. 예. 그리고 팁을 드리면은 그린벨트 지역에 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되는 거죠. 예, 그린벨트 지역에 건축을 지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 유아숲 체험원은 대피소라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빌딩 것을 짓는 것은 아,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예. 10평 내외로 음. 건축물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화장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네요. 이렇게 이거는. 그린벨트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망 부분 가서 좀 예.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굉장히 지금 저는 이거 하면서 여러분 뭐 다 제가 뭐 그렇다면 코너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큐레이션 하는 거 좋아합니다만 벌써부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갈 방향이 많다는 걸 생각하니까 뭐 굉장히 벌써 기분이 좋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보람 많이 느끼시죠? 아까 왜냐하면 얘기해 주실 때 되게 좀 행복해하세요. 그래서 네. 너무 얘기하시면 뭐 시간이 없을 테니까 뭐 조금만 얘기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숲 활동을 시작하는 이른 이제 봄에 아이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 애들이 불안정하고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저희는 매주 숲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노는 방법과 또 네.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계절이 변할 때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그러실 것 예, 같아요. 가슴 벅차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워낙에 숲해설가 일을 하시다가 아이들 보고 또 이렇게 또 진화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네. 당연히 뭐 아이들 보시면서 느끼는 건 뭐 제가 상상도 가고요. 그 풀빛 선생님이라는 건 또 뭔가요? 제가 이제 자연에서 부르는 이름이 풀빛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숲 체험장에 들어오면 풀빛 선생님 이렇게 하고 그 들어오거든요. 선생님을 이제 풀빛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이거 선생님이 좀 예쁘게 참 선점하신 이름이긴 한데 네. 다른 선생님도 풀빛 선생님이라고 불리셔도 괜찮죠? 그럼요. 네. 근데 굉장히 이름을 너무 잘 지셨네요. 네. 풀빛 선생님. 나는 그러면 내가 하게 되면 난 뭐로 하면 좋을까? 굉장히 지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자연 좋아하고 선생님 그 남자분들은 또 왜 그거 있잖아요. 나 귀농의 꿈이 있고 왜 그거 있잖아요. 나 자연에 뭐 이런 게 조금씩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예. 사모님들이 싫으시기 때문에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보시고 시도하신다면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아숲 지도사 양성 과정을 배워서 예.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좋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좋죠. 그러면은 법으로 유아숲 지도사 한 명에 25명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50명. 그 둘이 하면 50명 되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예. 이거는 예, 예. 부부가 같이 하면은 예. 그 페이 문제도 골치 아플 것도 없고 좋은 의견이세요. 그리고 네. 예. 지금 저희가 전망적으로 아주 여러분들을 몰고 가기 위해서 지금 뚝뚝 던져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 대략적인 어떤 수입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뭐 정확하게 말씀하신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좀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네, 대부분은 이제 3월에 활동을 시작해서 11월이나 12월 달쯤 되면 활동이 끝나는데요. 네. 하루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에서 네.
개인적으로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그러시군요. 예. 개인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박윤 선생님처럼 잘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은 좀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네. 그렇게 된다면 또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제가 이제 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금액밖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예. 그리고 그 프리랜서로 그냥 활동하시면은 한 뭐 일일 한 20만 원 정도 받을 많이 수 받을 있습니다. 수도 있지만, 예.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불만은 지금 정부가 일자리 장출이라고 자꾸 그거하고도 연결되죠. 외치는데 예. 그 이런 분들을 이렇게 지금 교육받은 분들이 전국에 한 15,000명 내지 2만 명이 됩니다. 그 이분들에게 그 숲 해설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이 있는데 네네네.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참 안타까워.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예,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일자리라는 부분 지금 꼭 정부의 그걸 떠나서요. 저희가 뭐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 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자기 직업을 만들어가고 또 예.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부분에서는 또 이런 직업처럼 또 저희가 고민해 볼 만한 것도 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아 숲 지도사는 주로 유아 숲 체험장 같은 숲 유치원에서 유아 숲 지도사로 활동하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서 숲 선생님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직접 숲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숲 유치원, 유아 숲 지도사 이런 인지도가 해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어떤가요? 인지도는 저희들이 최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벌써 그쪽보다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뿐만 예, 아니고 예. 우리나라는 네. 법으로 정해놨고 커리큘럼을 딱 만들어가지고 양성을 하고 있는 체계자가 있고요. 네. 독일에는 체계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 어느 주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워크숍 하자 이래가지고 서로 정보 전달하는 네. 정도죠. 그러나 저희들 협회 같은 경우는 국제 심포지움이라든지 뭐 지도자 대회라든지 뭐 전국 보고 대회라든지 네.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하여튼 시스템적으로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유아숲 지도사 전망을 한번 좀 보면서 같이 좀 이렇게 미래를 좀 꿈꿔보죠. 박윤수 선생님, 유아숲 지도사 전망 어떻게 보세요? 유아숲 지도사는 숲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는데요. 일정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유아 산림 전문가, 유아 산림 교육 전문가, 그리고 유아 숲 해설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에서 예. 아주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선생님 이거 하신 게? 저는 그러니까 2005년도에 동아리를 먼저 시작을 하셨고, 했고요. 예. 2012년도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하셨고, 땄어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2015년도에 그러니까 유아숲 지도사를 하게 단 한 됐어요. 번도 아 이거 내가 괜히 했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짠 거 아니고 짠 거 아니고 제가 말씀하시다가 느껴서 아 진짜 그 보람을 느끼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좀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랄까 자신 있게 그리고 또 겸손하지만 그렇게 후배님들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박윤선 선생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소박하게 요런 분야가 생기고 있으니까 뭐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선생님께서 조금 저희가 좀 속세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속세적으로 어떤 전망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예. 전망은 최고입니다. 그 공무원 왜? 하실 때도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던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막 던지는 건 아니고 아니, 이 사업가적 기질을 공무원 하셨을 때 어떻게 이걸 숨기셨을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왜냐하면은 예, 말씀하시죠. 앞으로 예. 없어져야 될 직업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제조업이잖아요. 이거 공장에서 만들 수 있고 지금 모든 것도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될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인간과 인간관계로 상호작용하고 교감을 나눈 것은 이건 없어질 수 없습니다. 네네. 이거는 알파고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직업은 앞으로
IT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네.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고 네네. 애들하고 같이 음. 그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없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직업이 아니란 얘기고.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예, 많은 물어보신다면서요. 그 말, 그거 언제까지 물을 할 수 있으면 본인이 예. 신체적으로 아이고 나 숲에 가는 거 힘들어. 그거 아이 잘 안 보여. 그거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네. 아, 그 그러니까 얘기는 그만큼 예. 예. 그래서 한계점이 없고 예. 자기가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 컨디션 관리, 몸 관리하는 그렇죠. 거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예,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한 가지 그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쉬운 점이나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일단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좀 아쉬우세요? 유아숲 체험원과 유아숲 체험장이 계속 생겨나고는 있는데 네. 유아숲 지도사들이 처우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저희 비정규직으로 지금 이렇게 아웃소싱처럼 이렇게 되니까. 예. 지금은 이제 시간제나 또 기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해서 네네. 매년 초가 되면은 여기저기 면접 보러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천 선생님은 어떤 거가 좀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게 계약직이잖아요. 예, 예. 정규직 시켜줘야죠. 알겠습니다. 정규직 시켜줘야 예. 주인의식이 있죠. 예, 예. 나 여기 금년 내년에 되면 뭐 또 어떻게 다시 재첩이 될지 안 될지 몰라. 이래가지고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유아숲 체험원 자체들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조금은 안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정규직이 돼야 되고요.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유아숲 지도사들도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수당금이라도 좀 더 줘야 됩니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숲에 가면 더 많은 지식하고 더 잘 됐고 노는데 네. 그 대우가 똑같아. 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최소한 네. 뭐 10만 원, 20만 원인지 더 줄 수 있도록 아, 충분히 저 협회 이사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한 것들을 제가 예. 지속적으로 산림청이나 뭐 국회 예. 이런 데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방향이 예. 맞으시다면 예, 뭐 예. 결과는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마지막 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전망도 여쭤보지만 이제 후배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선배님으로서 물론 이제 뭐 공부는 이렇다 프로그램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대신에 뭐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이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거 시간 갖거든요. 예, 선생님도 한번 선배님으로서 후배님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아숲 지도사는 정년이 없고 남녀 차별이나 학력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에서 살면서 사계절이 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네. 자연에서 건강할 수 있고 또 자기 수입도 생기는 그런 일들을 선택한다면 유아숲 지도사로 꼭 선택을 하셔서 미래에 네. 또 나이가 들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어차피 뭐 계속 숲을 다니시기 때문에 선생님도 분명히 후배님들한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마디 하시죠. 저도 이제 유아숲 지도사 뭐 자격증이 있고 물론이시죠. 예. 있으면서 제가 또 예. 느끼는 것은 예. 일단은 직업이 본인이 행복해져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힐링 일자리로. 유아들이 노는 것을 보고 유아들이 발달하는 것을 보고 매일 오는 거 보고 쳐다보기만 해도 노는 것 보면 행복하잖아요. 예, 예. 이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직업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이 도심에서 자연을 변하는 것을 언제 느껴요? 예, 예, 예. 이거와 함께 지금 숲에 가면은 청청나무가 빨갛게 그렇지. 싹이 올라오고 있을 거야 이런 상상 가면은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본인이 행복하기 때문에 예.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러네. 예. 저희 제작진이 지금 이번에 힐링 일자리라는 부분에 예. 왜 이 직업을 넣었는지 아마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도 좋아지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게 재밌는 건데 약간 유머 섞인 얘기인데 언제까지 할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조금 우습게 말로 당신 힘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그 힘이 있을 때까지가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계속 길어지실 거기 때문에 네. 일을 오래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노하우가 젊으신 분과도 나이 드셔도 절대로 내가 뭐 젊은 사람한테 치인다라는 느낌 없이 하실 수 있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아서 이런 차원에서라면 또 정말 또 그렇죠? 저희들 또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박윤 선생님 앞으로 간단한 단기간 계획입니다. 바람이나 계획 뭐가 있으신가요? 네, 유아들과 숲에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아직도 꺼내놓으라면 얼마든지 꺼내놓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계속 유아들과 유아숲 지도사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싶고요. 네. 정말 더 나이가 들면 이제 할머니가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숲 할머니로 유아들과 같이 만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유, 뭐 말씀만 들으셔도. 네. 자, 권태현 선생님 간단한 계획이나 바람 얘기해 주시죠. 제 바람은 유아들이 숲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 선생님처럼 유아숲 지도사가 숲에서 행복하게 많은 일자리가 나오도록 예. 계속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협회장님으로서 책임과 예. 그거가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시는 그러면서도 희망이 섞인 말씀 들으셨고요. 유아숲 지도사의 전망입니다. 유아숲 지도사는 같은 산림교육 전문가인 산림치유 전문가나 숲 해설가로도 활동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유아숲 체험장 조성을 확대함에 따라 유아숲 지도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아숲 지도사에 대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참 좋은 얘기 해주신 박윤주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시고 또 아주 멋진 전망을 얘기해 주신 권태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서울시가 2023년까지 유아숲을 400여 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유아숲은 41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막 10배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앞으로의 전망 얘기하실 때 바로 이런 인프라의 확충 문제가 분명히 끼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행정동마다 한 개의 유아숲이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이렇게 전국 단위로 늘어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유아숲 지도사들 수요 증가 그리고 활동 그리고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체 일자리 확충과 어떤 그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 저희도 같이 꼭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